그래서 쥐가 양만큼 자란다면 이 설치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감히 집을 떠나지 못할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쥐가 하수구에 살고 있습니다. 크기가 커지면 축축하고 어두운 파이프에는 쥐가 살 공간이 부족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쥐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 우리 세상이 혼란에 빠질 거예요. 또한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양을 세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인생을 즐깁니다. 우린 청결하고 밝은 빛에 둘러싸인 높은 건물에 살고 있죠. 쥐와는 정반대입니다. 밤이 되면 쥐들은 깨어납니다. 쥐는 우리 아래에 삽니다. 하수관, 파이프라인, 지하철, 폐역 등 대도시에는 설치류가 가득하죠. 이들은 물속에서 몇 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매끄러운 털 덕분에 파이프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쥐가 몇 층짜리 건물과 집의 배관을 뚫고 기어서 변기로 기어들어오는 일은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난답니다. 가끔 화장실에 사람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쥐의 이빨은 빠르고 날카로우며 이들은 큰 파이프뿐만 아니라 작고 좁은 파이프에도 삽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가 커졌죠? 작은 파이프는 커진 쥐의 크기를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될 거고 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큰 파이프는 갑자기 거대해진 쥐 수천 마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급수 시스템은 몇 분 만에 고장이 납니다. 많은 집에서는 쥐가 변기 구멍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 타일을 때려 부수고 하수도를 완전히 깨버릴 거예요. 화장실에서 큰 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화장실에 큰 구멍이 나 있죠. 얼어붙습니다. 두 개의 반짝이는 눈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양만한 괴물이 다른 방으로 날아갑니다.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하지만 대신에 혼란에 빠진 도시를 발견합니다. 도시의 거리에서는 파이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구멍에서 음침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악취가 끔찍하네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피해 금액은 수십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 도로에 거대한 교통체증이 생겨납니다. 이 상황도 충분히 나쁘지만 지하 상황은 더 심각해요. 하수구 전체가 물에 잠겼거든요. 부서진 파이프에서 폐기물, 냉수, 온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면 땅이 떨립니다. 하지만 지진은 아니에요. 거대한 설치류가 끝없는 하천의 맨홀 구멍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헬기를 타고 시내를 넘어가 보니 거리에 더러운 물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네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물이 아니라 쥐의 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쥐의 번식률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 쌍이 한 달에 14마리의 쥐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2달 후면 이 신생아들은 스스로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합니다. 1년 안에 한 쌍의 쥐는 14,000마리의 쥐를 탄생시킬 수 있어요. 수세기 동안 하수구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지구상 쥐의 수는 셀 수 없습니다. 쥐는 어둡고 습한 곳에 숨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일단 뉴욕에만 약 200만 마리의 쥐가 있습니다. 이제 그 200만 마리가 양만큼 커져서 하수구에서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 크기의 쥐들이 이미 큰 소리로 찍찍대고 있네요. 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마개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고층 빌딩의 꼭대기에서도 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쁜 소식은 쥐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쥐는 나무 껍질, 전신주, 미끄러운 하수관 등 어디든 오를 수 있거든요. 이들의 발톱도 더 커졌죠. 쥐는 평균적으로 시속 13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쥐는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밤에 쥐들은 도시의 쓰레기통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하수구 밖으로 기어나오곤 했습니다. 이제 쥐는 먹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최악은 이들의 이빨입니다. 쥐에겐 성장을 멈추지 않고 정말 강하고 날카로운 앞니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빨을 갈기 위해 무언가를 갉아먹어야 합니다. 알루미늄, 나무, 플라스틱 등 쥐는 거의 모든 것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쥐의 이빨은 이제 부엌할 만큼 커졌네요. 정말 도시 전체를 먹을 수 있겠죠. 쥐는 나무에 이를 갈고 공간을 부수고 자동차에 구멍을 내고 소화전을 부숩니다. 울타리와 문은 쥐들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쥐들은 식당, 주거지로 뛰어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부엌과 슈퍼마켓을 뒤집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쥐의 긴 분홍색 꼬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떱니다. 꼬리는 쥐가 균형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꼬리는 채찍과도 같습니다. 쥐는 꼬리를 좌우로 흔들고 쉽게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쥐는 매우 영리합니다. 쥐의 수염은 주변을 훑어보고 방향을 잡도록 해줍니다. 쥐는 어떤 미로에서든 쉽게 출구를 찾아내고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쥐에게 독이 든 음식을 준다면 쥐는 작게 한 입을 먹어본 후 몸이 아프다면 다시는 이 미끼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극물도 이 똑똑한 동물을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쥐는 많은 면에서 매우 끈기 있고 강인한 동물입니다. 쥐의 눈은 옆면과 앞면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쥐는 맹금류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쥐가 모든 새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쥐는 비둘기와 참새를 사냥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쥐가 둥지에서 새의 알을 훔쳐서 희귀종의 개체수를 줄입니다. 이제 어떤 새라도 이 거대한 설치류의 저녁 식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쥐는 청력이 뛰어납니다. 쥐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소리를 인식합니다. 만약 이 거대한 짐승이 여러분을 뒤쫓기 시작하면 아주 잘 숨었다고 해도 쥐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숨 쉬는 소리도 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쥐에게 많은 질병이 있다는 거죠. 쥐는 쓰레기통과 해로운 박테리아가 가득 사는 곳을 파헤치며 돌아다닙니다. 쥐는 병에 감염되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전합니다. 이제 쥐가 인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 쥐는 훨씬 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쥐는 더 이상 하수구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쥐들을 처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하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쥐가 부두에 도착하면 배를 공격하고 가판을 갉아먹으며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을 거예요. 선원들도 공포에 질려 흩어집니다. 누군가가 보트의 엔진을 켜고 바다로 도망치려 했는데 몇몇 쥐가 가까스로 따라 승선을 했습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든지 쥐의 위협을 버틸 겁니다. 쥐에 대항하는 인류의 투쟁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 덕분에 여전히 희망은 있어요. 수세기 동안 개는 사람들이 쥐와 싸우는 것을 도와왔습니다. 개는 숙련된 사냥꾼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사람들은 개가 쥐와 싸우도록 특별히 개를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쥐는 개에 대한 선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거대한 회색 쥐의 파도를 상상해보세요.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자동차 경적소리 사이에서 찍찍대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를 차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갑자기 군중 앞에 작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겁도 없이 길 한가운데 서서 다가오는 물살을 바라보고 있어요. 쥐들도 개를 알아차리고 멈췄습니다. 칙칙대는 소리가 줄어들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네요. 그러다 짧고 크게 짖는 소리가 납니다. 쥐는 혼란에 빠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은신처에서 나옵니다. 함께 이들은 위협을 도시 밖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군중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긴장 가득하고 암울한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사람들은 쥐가 한 좋은 일만을 보게 됩니다. 도시의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쥐들이 모든 쓰레기를 먹고 운반했습니다. 보통 크기의 쥐는 생분해성 쓰레기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데 덕분에 도시의 악취가 사라지게 됩니다. 쥐들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지와 쓰레기통을 비워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쥐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굶주림 때문도 아니고 도시를 다시 점령하려는 시도 때문도 아닙니다. 쓰레기가 도시 안팎에 쌓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쓰레기가 있는 곳엔 쥐가 있습니다. 쥐예요.